열정과 창의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현대원의 성공 지도.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주변에 별로 없는데 크게 손해봤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쩌다 누가 재미 좀 봤다, 수익률이 높다,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느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대충 감 오시죠? 네, 주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실 누가 정확하게 좀 종목 딱 집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다 하셨을 텐데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성공 스토리, 당신의 스타트업. 오늘은 이런 증권 투자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공학 기반의 주식 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지스탁 문경록 공동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현대인들 관심 많고요.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뭔가 좀 탈출구로서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한 번만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달라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또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뉴지스탁,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 뉴지스탁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핀텍 기업 중에 이제 주식 부분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예, 핀테크 쪽에서도 주식 쪽의 전문회사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개미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정보가 없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이 1,900여 개인데 그중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내는 종목이 500개 미만입니다. 월 기준으로 500개 미만인데 그 말은 75% 이상의 종목이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제 큰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리포트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루머라든지 아니면 좀 그냥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가 사라는 그런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라는 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갖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핀텍, 그러니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좀 투자 문화를 바꿔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개량적인 그 재무 데이터와 주가의 변동 데이터,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해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추천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지스탁, 이 회사명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영어로 그 뉴스에 Y가 붙은 그 뉴지라는 뜻은 영어 사전에서 보시면 즐거운 소식으로 시끌벅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좋은 소식으로 좀, 시끄러워지자, 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뉴지스탁 서비스를 받으면 좀 스탁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핀테크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잠깐 좀 핀테크의 개념, 아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기본적인 뜻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올해 우리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핀테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이 핀테크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미래부라든지 금융위원회 여러 부처들의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핀테크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개념인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그 파이낸스와 기술, 그러니까 금융과 기술을 합친 산업을 핀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좀 넓은 범위로 속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로 보면은 전자결제라든지 사실 신용카드도 금융과 IT를 합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핀테크라는 뜻은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한 그런 투자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그런 특히 리테일 관점에서 그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신기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알리바바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미국은 뭐 랜딩클럽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P2P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좀 신개념의 온라인 페이먼트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와 비슷한 주식 관련한 분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소셜 트레이딩이라든지 네, 그런 서비스들이 이 핀텍 산업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활성화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P2P 금융이라고 했는데 즉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네. IT 기반의 그런 서비스가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비금융권에서 사실은 금융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매 금융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 부분에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유지스탁으로 돌아와 보죠. 그러면 유지스탁에서 하는 서비스는 기존에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한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네, 기존에 있어왔던 그런 주식 정보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는 상장 종목의 25%밖에 커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5% 개인 투자자가 주로 투자를 하는 그 75%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뭐 근데 증권사 HTS를 통해서 뭐 재무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크리너라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넣으면 그 종목을 스크리닝해서 찾아내는 그런 간단한 정도의 서비스는 있어 왔는데 좀 고객이 실제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컨텐츠는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전달만 해주는 이제 IT 용어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그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도 고객한테 모바일 앱과 웹 그리고 HTS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종목을 직접 찾아서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IT 용어로는 툴박스라고 하는데 정말 툴처럼 고객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공부해서 알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관이 배제가 된다는 네,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좀 실수를 하는 점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종목만 계속 들여다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셨던 분은 자동차주만 보고 뭐 IT 업계는 IT만 보고 또는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가 성공을 했던 종목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같이 뭐 차화정이 잘 나간다라고 할 때는 그것만 이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것만 보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트렌드가 차화정이 아니라 IT주다. 근데 차화정만 보던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낯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고 그리고 뭐 정보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먼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그러니까 지금 샀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들을 랭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랭크가 되는 종목들을 보면 어떤 그런 섹터나 산업군의 종목이 잘 나가든지 간에 상위에 랭크가 되거든요. 네, 그것만 보면 현재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또 직접 그 계량적인 그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있어왔던 서비스와 다른 점이 일방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라는 리포트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크리닝 기능처럼 정말 단순한 데이터 검색 기능도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네,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증권계는 늘 그 재밌는 실험들을 하잖아요. 원숭이하고 최고의 그 전략 분석가를 붙여서 누가 수익률이 좋은가 늘 인간이 지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 개입이 돼서 그렇다는 건데. 얼마 전에는 문어한테도 졌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뉴지스탁에서는 그 감정을 배제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면 이 자료의 업데이트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는 하루에 한 번 그 알고리즘 계산을 해서 계산값, 분석값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왜 실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이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야지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량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거래량, 그런 수급 이 굉장히 그 다음날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근데 이 정확한 수급 데이터는 시장이 끝난 후 오후 대여섯 시가 돼야 이제 거래소에서 정리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게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급 데이터가 필요해서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단타 위주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투자 방법 에 저희가 더 일조를 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적어도 한 번 주식 매매를 하면 이제 수익 거래라 그러는데 4월 이상 정도 보유했을 때 안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위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받아서 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서비스라면 도대체 누가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조건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뉴지스탁의 주 사용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모든 개인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고객들을 보면 20대 뭐 대학생 투자 동아리 학생들부터 60, 70대 이제 은퇴하신 주식 전업 투자자분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B2B, B2C 채널을 통해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2B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대형 증권사 그리고 언론사 그 SNS 플랫폼 등과 제휴를 해서 네. 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 B2C 같은 경우는 저희 모바일과 웹 페이지에 직접 가입을 하시는 분들께 마찬가지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B2B를 통해서 나가는 서비스는 이제 그 증권사를 통해서 얼마나 거래를 하시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B2C인 경우에는 스탠다드라 그래서 좀 저렴한 서비스는 10만 원 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으로. 네, 그리고 좀 프리미엄 서비스는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월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 비용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률이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까지? 뭐 통계치로 대충 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까 이제 저희가 전 종목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툴을 만들고 이제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즉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네. 실제 사용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상 계좌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을 히스토리라든지 오늘 뭘 사고 팔았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하는데요. 네. 이 모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2013년 1년 누적 수익률이 95%, 14년도 수익률이 15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정보의 토대를 두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들은 얘기, 또는 다분히 그 자기의 추측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많은 정보, 그것도 정확한 정보에 어쨌든 토대를 두고 지금 뭐 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정교한 그런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데이터가 가공이 되게 되면 지금 정도로 뭐 연간 지금 한 100% 이상은 충분히 지금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이 정도라면 정말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들조차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 저희가 지금 그 파트너사로 제휴를 맡고 있는 회사가 총 5개 증권사인데요. 그렇게 돼요, 벌써요? 네. 뭐
제가 이름을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온라인 그 리테일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키움증권부터 뭐 현대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 네. 뭐 SK, 이트레이드,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도 증권사라고 하고 있는 증권사들 중에 약간 온라인 리테일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증권사 측에서 저희 서비스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증권사의 리테일 쪽에 큰 이슈는 그 예전에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증권사가 온라인 증권사가 나오면서 경쟁을 수수료를 인하를 하면서 경쟁을 해왔지 다양한 컨텐츠, 진짜 고객에게 돈을 벌어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많이 안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수수료 인하해서 경쟁을 한다는 거는 비용을 많이 줄였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2012년부터 안 좋아지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인 매매 수수료가 많이 줄어서 네. 증권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캐시카우를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래대금을 다시 늘리던가 네. 아니면 매매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은 이상 거래대금이 늘진 않을 거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낮춘 수수료를 그냥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 고객한테 진정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찾자라고 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즉 고부가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또 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그 부분을 또 다른 어떤 그 수익 창출의 네.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네. 거고 네. 그런 어떤 니즈가 잘 연결이 돼서 지금 대형 그 증권사들도 네. 고객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대원의 성공지도 당신의 스타트업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국내 최초 금융공학 기반의 주식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뉴지스탁의 문경록 공동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현대원의 성공지도를 듣고 계십니다. 현대원의 성공지도 당신의 스타트업. 오늘은 금융공학 기반의 주식 분석 정보 서비스 뉴지스탁의 문경록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업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금 공동대표라고 제가 계속 소개를 하는데 네. 그러면 또 다른 대표가 계신가요? 예, 저는 재밌게도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현재 공동 대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공지도 당신의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우리 벤처들을 모셨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회사를 창업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가족 구성원이 같이 창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근데 마침 저희 아버님과 제 전문 분야가 겹치지가 않아서요. 굉장히 한 팀이 되게 좋았고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내 최초의 HTS를 개발을 하셨었고 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비즈니스 웨이에서 뽑은 아시아를 빛낸 50인에까지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금융 IT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네,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또 컨설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 경영이라든지 영업, 마케팅, 네, 여러 가지 이런 경영 측면에서 또 전문성이 있어서 네,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두 아들이 아빠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부러울 정도의 드림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문 대표께서는 그러면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네, 저는 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증권사와 컨설팅 회사에서 둘 다 인턴을 해봤었는데 네. 그래서 컨설팅이 더 네, 적성에 잘 맞아서 졸업 후에 4년 동안 3일의 개법인 그러니까 PwC 컨설팅에서 네,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 PwC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안정되고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인데 그거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오히려 부추기셨어요. 네. 부추기셨다. 네, 왜냐면은, 부모님 두 분 다, 그 본인의 분야에서는, 예, 국내 최고라고 자부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능력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능력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예, 본인의 사업을 직접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오히려 부추기셨어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저도 뭐 문 대표처럼 이렇게 능력 있고 든든한 아들이 있으면은 야, 사표 쓰고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가족 기업을 하면 매일같이 아침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회사에도 계속 있고 이러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훨씬 많았고요. 네. 네, 부모님께서 굉장히 생각도 젊으시고 깨어 계신 분이어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됐고요. 네. 그리고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이제 24시간 붙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조금 비밀로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오픈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그거는 어렸을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되게 마이너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궁금한데, 네. 월급은 꼬박꼬박 받습니까? 네, 뭐 지금은 회사가 좀 괜찮아서요. 네,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했나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MIS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MIS라는 게 경영과 IT를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침 또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ICT 스타트업이어서 학창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에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했을 때 그 모든 경험이 다 현재 다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국내 최초의 HTS를 뭐 개발하실 정도로 이렇게 금융공학에서는 상당히 그 노하우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문경록 대표가 직접 벤처 사업가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지를 계속 굳혀나가고 있는 그 단계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좀 벤처 사업가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이벤트 계기를 하나 딱 뽑는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제 큰 도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고 당연히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를 한 적도 있고요. 네. 근데 그 모든 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드레이퍼 대학이라는 곳으로 3개월 동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는 있는데 이 드레이퍼 대학이라는 곳이 현재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뜨고 있는 그런 창업 학교예요. 네. 그래서 팀 드레이퍼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만든 학교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다닐 때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특히 실리콘밸리로 모인 그런 창업가들과 같이 팀 프로젝트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창업가로서의 기본기를 잘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드레이퍼 대학의 연수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었나요? 드레이퍼 대학 자체는 그 자체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창조경제 일환으로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사업을 제가 지원을 해서 네, 드레이퍼 대학의 그런 학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의 그런 어떤 분야, 또 핀테크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한테 이 얘기만큼 내가 들려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제가 지금 스타트업 경영을 3년, 딱 만 3년을 하고 있는데, 네. 해오면서 만난 많은 이제 사업을 시작한 분들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저는 그 계획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누구나 세우고 하는데 열정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효율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잘 맞춰진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계획이 완벽한 사람도 없고 아니면 열정만 너무 오버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도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좋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화를 시키고
어떻게 회사를 자체를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뜨거운 열정까지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과 열정의 완벽한 조화.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회사의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뉴지스탁 서비스는 핀텍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의 데이터만 있으면 다른 나라 시장, 다른 나라 주식 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의 묘가 되겠지만 저희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 시장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뜨고 있는 주식시장인 중국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버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중국 진출 후에는 동남아라든지 일본 아니면 그 후에는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이 주식 분석 서비스뿐만 아니라 회사가 커가면서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 대상 또는 아니면 뭐 온라인 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거더라든지 더 넓게 뻗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우리 문경록 대표의 얼굴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그려봤는데요. 정말 많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당신의 스타트업 오늘은 금융공학 기반의 주식 분석 정보 서비스 뉴지스탁의 문경록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